4월 18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마감을 갖고 방송을 하는 것과 오늘처럼 조금 답답한 시장 후에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흔히 들리는 격언이 있죠. 주식은 공포와 걱정에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아직은 뭐 낙관하기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박근호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부터 바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과 이수페타시스 두 종목이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하는데요. 네, 기간은 좀 됐는데 시청자분들마다, 투자자분들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뭐 몇 달 된 건데 왜 지금 리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 꾸준히 봤더니 정말로 우리 큰 수익이 나더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외국에서는 뭐 3년을 단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이게 단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이틀, 3일, 일주일 이런 걸 단기 매매로 보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을 드리는 종목군들은 좀 처졌을 때 걱정하기보다는 더 사도 되는 종목군을 위주로 드리고 있거든요. 송원산업, 뭐 이수페타시스, 굳이 뭐 차트는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에서 그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주가 흐름이 충분히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산업과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키워드가 굿샷인데요. 굿샷 하면 한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요즘은 이게 너무 저변이 확대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엔 귀족과 관련된 경기였었죠. 굿샷. 과연 어떤 종목일까? 아마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굿샷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VC네요. 네, 오늘 골프 관련주들이 사실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뭐 거리두기 해제나 이런 것들이 풀린다라고 해서 골프가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막혀 있었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골프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봄 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굉장히 비싼데 왜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관심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골프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네임드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새 걸 살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VC 뭐 하는 종목이냐? 자, 골프는 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골프존처럼 뭐 골프 장학 스크린 골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크리스 FNC처럼 뭐 어떤 그런 뭐 파리게이츠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골프 용품, 그다음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데, 골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상장된 기업 중에 이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뭐 그 동작으로 한번 알려드리면, 골프 필드 나가시면 이렇게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리 이제 홀까지 얼마 남았나 보는 거리 측정기. 우리 앵커께서도 골프 치시죠? 네, 저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LPGA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지금요? 네. 우리나라 선수. 고준영. 우리나라 선수. 네, 고준영 선수죠. 고준영 선수, 네. 고준영 선수도 이걸 씁니다. 여기 걸 쓰는데, 물론 뭐 실제 경기에 갖고 나가진 못하지만 연습할 때 거리 측정기 1위를 6년째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요게 상당히 괜찮은데 VS2라고 해서 이 VC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 거리 측정기나 아니면 시계나 이런 것들 빼고서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뭐 인도어 가서 이제 그물 댄서들 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낮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밤에는 거의 잘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스크린 뭐 이런 조종 같은 데 가서 골프 연습을 친단 말이죠. 내 구질이랑 거리도 확인을 하고, 그거에 신규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거리 측정기는 GPS와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LGU 플러스와 어떤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그럼 다음 장 보면서 뭐 나 골프는 안 치는데 저게 뭐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 영화 보면은 이렇게 그 군인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 안경 같은 거 끼고 거리도 보고 막 그런 걸 골프에 적용을 시킨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우리나라에서 1위를 지금 당당하게 차지를 하고 있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골프존 스크린 연습장에서 많이 보던 화면인데 요 센서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는 뭐 스크린 골프에서는 뭐 너무 뭐 거리도 잘 나갔는데 필드 나갔더니 뭐 반밖에 안 나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뭐 마인드 차이일 거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못 친 거죠. 요런 신규 어떤 시뮬레이터라고 하죠. 어떤 골프 스윙 시뮬레이터 시장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지금 시장과 좀 맞물려서 좋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관의 IPO 물량이 소화됐다라고 보긴 좀 힘들긴 하지만 좀 약간 그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종목은 바로 VC인데요. VC는 거리 측정기로도 유명하지만 이제는 또 골프 스크린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바로 세워봐야겠죠? 네, 차트가 지금 사실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조금 더 됐기 때문에 큰 뭐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는 좀 약간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네. 저는 이제 차트를 갖고 미래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게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물량 소화를 한번 끝내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조정받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과 어떤 기간 조정이 상당히 일주일 정도 받고 앞으로 조금 거래량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좋은 흐름 좀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대체 불가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서는 대체 불가 종목.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도 대체 불가고, 뭐 강원랜드도 대체 불가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대체 불가죠. 그 종목 아니면 살 종목이 없는 거죠. 이 종목도 역시 대체 불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7,000원 목표가, 손절 가격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VC의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또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시장의 주요 포인트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누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어떤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출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리포트를 읽어봐도 시장이 앞으로 이제 저점 잡았다, 좋아진다라고 그 어떤 코멘트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전 이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괜찮다. 뭐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코멘트가 나올 때 사실 주식시장이 제일 위험한 때거든요. 네. 저는 그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지금 현재 사실 뭐 오늘도 뭐 닭고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빵 한번 전혀 힌트도 안 주고 터졌고 그 다음에 뭐 몇몇 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지금 제가 그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장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두더지 게임 아시죠? 네. 두더지 게임이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잖아요. 근데 두더지가 이렇게 뭐 불규칙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올라온 두더지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의 구멍만 노리고 여기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멍에서 두더지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굉장히 답답한데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장 일단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한정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고 그다음에 오르는 종목 쳐다보면 내 거 팔고 저걸 살까? 뭐 사면 다시 물릴 것 같고 이런 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장인데 우리가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 저희 방송에서 큰 수익을 내드렸던 송원산업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같은 종목을 골라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 저는 그게 지금 시장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종목이 그런 식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을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을 드리는 게 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은 뭐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올라갈 이유,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떨어질 이유가 시장에 얼마만큼 적용이 돼 있냐. 어떤 종목도 실적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어떤 깊이가 어느 정도냐. 그럼 다 떨어졌냐, 떨어지고 있는 중간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물론 쉽진 않죠. 물론 시장이 지금 주는 있는 악재에 대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리오프닝 주에서는 하나만 산다면에 대해서는 어떤 걸 추천해드릴까요? 리오프닝 지금 사실 뭐 여행주, 뭐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면세, 화장품, 뭐 카지노 이런 굉장히 많은 리오프닝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실적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업종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 면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면세 한도도 풀렸고 지금 굉장히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 여행은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해외 여행은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런 항공주들도 좋고 뭐 어떤 여행사 모두 뭐 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싸지는 않습니다. 하나 모두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테마로 여행주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지금 바닥을 팍팍 기고 있는 면세점들을 멀리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좋은 실적을 기대를 했다가 주가도 좋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빡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지금 면세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눈높이가 낮아져 있어요.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닝 어떤 컨센서스가 높으면 서프라이즈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낮아진 업종군들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면세고 최근의 분위기상으로는 좀 화장품 쪽이 조금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정리해보는 고앤스탑 시간 바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키워드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그리고 또 오늘 핫했던 사료주도 나왔고요. 화장품주, 엔터주, 2차 전지 게임주, 의류주까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첫 번째로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또다시 장 초반에 신저가를 또 찍었지만 다행히 반등을 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좀 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0.15%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반등이라는 얘기를 우리 앵커님께서 하실 정도로 그동안에 진짜 눈만 뜨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이제 올라가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양봉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의 어떤 실적, 사실 이번 1분기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이 한 번 정도는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혹시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실적이 좋았는데도 떨어지는데 실적이 나쁘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냐 도대체. 사실 이게 제일 큰 걱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때 한번 표를 보여드렸지만 환율과 삼성전자의 차트를 합성을 하면 뭐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소위 얘기한 기본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원달러 환율, 원래는 이제 달러원 환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원달러 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 원화 가치를 가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를 가진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원화 가치를 가진 상품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근데 내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가치는 알아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5년, 7년 동안에 사실 환율이 1240원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240원까지는 올랐다 한 3번 정도 124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지금 딱 124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중요하고 뭐 삼성전자가 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뭐 반도체 매출 1위를 인텔을 제끼고 1위를 했다.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양적 긴축으로 이 달러 환율을 굉장히 불안한
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완화되는 느낌이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뭐 아무리 좋게 내도 사실 실질적으로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하면 좋은 실적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살짝 삐끗하면 주가의 하락도 사실 지금 이제 2분기 시작이거든요. 네.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또 2분기 실적 뭐 컨센서스도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실적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실적 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다음 1분기 실적은 좀 가불을 한 듯한 느낌이죠. 갤럭시 S21을 예약 판매를 하면서 실적을 미리 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멀리 보면 지금 누구나 싸다고 하지만 뭐 단기간에 올라갈 이유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내일 고 의견으로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좀 대형주 가운데 조금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대형주 섹터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대형주 딱 100개거든요. 그 중에서 어느 거 하나 딱 골라서 반등. 사실 뭐 조선주들이 최근에 가장 좋긴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약간 좋았다,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근데 네. 뭐 가장 중요한 뭐 IT,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또 바이오도 대형주가 많긴 하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자동차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내일도 삼성전자 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 상장 소식에 또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감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의견 드리고요. 네.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실 뭐 두산중공업, 뭐 한정기술 이런 종목군들보다 뭐 한신기계나 이런 그 개별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지금 워낙에 핫했고 앞으로 핫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책 관련주들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는 좀 약간 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일단 뭐 합병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의 어떤 그 나스닥 상장과 관련돼서 수혜를 뭐 입을 것이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SMR 소형 원자로를 얼마나 짓느냐가 중요하긴 하고 이미 짓기로 했는데 실제로 장점과 단점이 좀 있죠. 근데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 걸 2,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발주하는 조선 기저제들은 두산중공업이 우선적으로 좀 수주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뭐 실적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국내발 뉴스는 좀 약간 악재가 좀 나왔어요. 이번에 인수위에서 2개의 원자로에 관련돼서 어떤 그 재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뉴스도 장중에 같이 나와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린 것 같아요. 앞으로 차트를 잠깐 좀 보면 모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저도 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뉴스에 타이틀이 나왔을 때만 움직여요. 뉴스에 타이틀이 나왔을 때 막 인수위에서 막 원전 얘기 나오고 뭐 오늘도 이런 뭐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서 뉴스 나오고 이럴 때만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뭐 테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이 수주할 수 있는 양은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 또 이 소형 원자로와 관련돼서 또 장단점이 또 극명하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하는 쪽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유지 비용은 똑같은데 굳이 왜 작게 지어야 되냐? 그냥 크게 하나 지으면 되지.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하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많이 짓는 건데 크게 지은 원자로와 작게 지은 소형 원자로가 유지 비용이 똑같거든요. 거의.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안정적인 측면이 좀 좋다라고 하긴 하지만 뭐 건설 비용도 좀 작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소형 원자로에 관련돼서 뉴스가 업데이트 될 때 움직일 것이고 그다음에 실적은 뭐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길게 본다라고 하면 뭐 나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뉴스의 타이틀만 쫓아서 움직이는 어떤 한계가 아직까지는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네. 이렇게 원전 섹터는 아직 정책주로서 조금 유효할까요? 네, 방금 코멘트가 잠깐 뭐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네. 이번에 인수위에서 2개의 원자로와 관련돼서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찬물을 확 끼얹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좀 맞물린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테마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 원전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이제 뭐 여기서 주가가 막 100%, 200% 올라가는 거지 뭐 누구의 입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 백지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때는 조금은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울고 먹은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뉴스의 타이틀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이 사실 저는 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정책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조금 더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종목은 클리오인데요.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화장품주 오늘은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클리오 9%대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당연히 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 꼭 떨어져요. 그러니까 2번 연속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한 번 올라가고 화끈하게 올라가고 좀 쉬다가 올라가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인데 클리오는 좀 약간 다른 느낌도 주긴 있습니다. 뭐 화장품은 색조랑 이제 기초가 있죠. 이제 당연히 색조가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색조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색조 쪽으로 오늘 좀 많이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클리오가 저는 색조의 어떤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진짜 관심을 가장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코멘트는 칠 필요 없고 마스크 벗는 날, 마스크 벗는 거 결정되는 다음 날, 그날 아마 뭐 모든 화장품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가장 큰 어떤 폭죽은 마스크 벗는 게 확정되는 어떤 그 발표가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중국발로 굉장히 안 좋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중국발 수출이 거의 50% 이상씩 다 늘었어요.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옥석을 좀 가리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LG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 사실 뭐 거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산다라고 하면 화장품 그냥 ETF를 사는 게 저는 화장품 기업 10개 골라놓고 뭘 살까, 20개 중에 뭘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화장품 뭐 타이거 ETF 이런 거 사시면 뭐 제일 많이 오른 화장품주들보다는 덜 오르겠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들이 이만큼 있으면 최상단 쪽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화장품 ETF가. 저는 그래서 특별 화장품 기업보다는 ETF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 리오퍼닝 섹터는 재료 소멸로 좀 조정받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은 좀 이렇게 마스크 해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저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뭐 국내 기반이 있고 미국 기반이 있고 중국 기반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가장 견조했던 기업들은 미국 기반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긴 했고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약간 톤다운이 되면서 우려감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을 런칭시킨 게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계속 1위 하고 있는 신규 런칭 브랜드들을 우리나라 그 OEM, ODM 업체, 한국콜막,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다 런칭시켰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너무 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마스크 낄 때까지 벗을 때까지만 갖고 가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는 앞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휠라홀딩스인데요. 휠라홀딩스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라는 평가가 네, 나왔는데 네. 오늘 5%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작년에 조금 회복을 해줬는데 네. 휠라홀딩스 우리 앵커 그 혹시 빅볼 청키라는 운동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어글리 슈즈. 아, 네. 큰 거 이렇게 막 네네. 그거로 원래 가장 많은 실적을 냈던 게 이제 MLB를 갖고 있는 FNF였고 그다음에 휠라였었거든요. 뭐 빅볼 청키 이 어글리 슈즈를 안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휠라홀딩스도 오늘 이제 골프 얘기 그다음에 윤 회장의 어떤 그 자사주 매입 공격적인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골프 우리 보통 뭐 우리 앵커 뭐지 초반에도 우리 골프 얘기했잖아요. 오늘 네. 하루 종일 골프 얘기다. 골프화 무엇이나 가장 많이 신는데 이걸 신죠. 아, 네. 풋조이를 네, 가장 풋조이 많이 신죠. 많이 풋조이 신죠. 많이 신고 풋조이가 또 타이틀 리스트죠. 타이틀 리스트, 풋조이 뭐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골프 브랜드인데 그게 휠라홀딩스 거거든요. 오. 이제 타이틀 리스트는 국산 제품이 이제 오래됐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퀴시네트라는 그 기업인데 그 아퀴시네트가 뭐 풋조이, 타이틀 리스트 뭐 다 갖고 있죠. 네. 그 아퀴시네트를 이 휠라가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것 때문에 뭐 사실 이 아퀴시네트의 골프 채, 뭐 타이틀 리스트, 그다음에 이런 풋조이의 신발 이런 것들이 휠라홀딩스 전체 영업이익의 반이 넘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골프 앞으로 또 그 해외로 원정도 많이 해외로 못 가시니까 다 제주도나 막 이런 국내에서만 다니시는데 그다음에 이 윤 회장의 공격적인 어떤 자사주 왜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 담보로 주식을 살까? 뭐 어떤 뭐 경영권 방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고요. 50%가 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어떤 저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자사주를 매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나 아니면은 이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 골프 채나 뭐 운동화나 그다음에 휠라홀딩스 자체 사업으로 통해서 앞으로 좀 굉장히 줄어들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은 회복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휠라홀딩스 좋게 봐야 되고 내부적으로 좋게 보는 기업은 사실 밖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휠라홀딩스 그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싶은 기업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 가장 레저 스포츠 중에서 인기가 많이 받았던 게 골프였잖아요. 실외에서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리오프닝 이후에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리오프닝 코로나 이것과 별개로 네. 지금 우리가 보통 골프를 주위에서 치는 사람들을 보면 뭐 너도 골프 치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저변 이제 예전에 등산복 생각을 하면 네. 우리나라 분들 저기 동네 뒷산 가거나 아니면 장 보러 가시는데 등산복 입고 다니시면서 그렇죠. 등산복 관련주들이 매출이 막 영업이익이 엄청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등산복은 이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평상복으로 골프복을 입는 여성분들이 저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맵시가 너무 잘 빠지게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골프는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돈이 많이 들고 뭐 굉장히 좀 어떤 큰 맘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바뀌고 있는 초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골프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휠라홀딩스는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고앤스탑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8가지 종목은 모두 고 의견 주셨고요. 7가지 종목은 고 의견 주셨고요. 테스나와 컴투스 홀딩스, GSE 3가지 종목만 너무 좋은데 스탑 드리도록 컴투스는 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네. 테스는 너무 좋은데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내일 잠깐 좀 쉬어갈 것 같아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갈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여기가 매수가죠? 네.
금리 인상 기간에 어떤 그 금융주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 뭐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사실 뭐 증권 쪽으로도 봐도 되고 뭐 사실 은행으로도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주를 매수를 하실 때 시세 차익을 관련돼서 내시려고 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정되게 배당 성향으로 내가 갖고 간다. 지금 은행주들의 어떤 금융주들의 어떤 영업이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한테 금융주를 뭐 어떤 걸 하나 사야 되겠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KB금융을 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설명 한번 드렸는데 부동산이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저는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또 사실 이 언론에서 살살 이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무조건 KB금융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주택 관련 대출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 금융 지주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냥 KB금융으로 금융주를 사신다라고 하면 KB금융으로 바꾸시는 게 좀 약간 합리적인 전략이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금융지주는 일단 KB금융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는데요. 하나투어 매수가는 87,000원이시고요. 비중은 역시 10%라고 하십니다. 네,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코로나 때서부터 주가를 한번 조금 보여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 사실 지금 코로나 전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때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같은데요. 코로나 때 떨어지고 나서 쭉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코로나 전 가격보다 지금 더 높은데 과연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무슨 메리트가 있냐. 근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코로나 전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 테마도 있지만 군소 여행사들이 다 망했어요. 군소 여행사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은 앞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테마는 이게 뭐 테마를 탈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테마를 타고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해외 여행이 좋아지면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생각을 합니다. 뭐 비중이 작으시면 저는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나투어는 일단 중소형 여행사에 몰락이 있어서 이제 대형 여행사로 조금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3,000원, 비중은 역시 10%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 네, 그렇죠. 담배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담배를 못 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네요. KTNG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고 전자담배가 이제 새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EM택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실질적으로는 EM택이 이제 전자담배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KTNG 거 과연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 저는 KTNG 방송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만 좀 안전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잘못된 생각일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특별한 위험은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KTNG 특별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시장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주식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금 약간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좀 약간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떨어질 때도 가격적인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반동 줄 때 안 움직이면 그것만큼 답답한 건 없다. 그래서 조금 며칠 더 보유를 해 보셨다가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면 일단 뭐 시장이 안 좋은데 횡보하는 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야지 사실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는데 뭐 가격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손절을 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 뉴스를 좀 보시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익은 주긴 좀 힘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보여서 일단 당분간은 홀드 포지션 유지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KT엔진은 일단 당분간은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12만 9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LG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나 뭐 삼성전자나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셔도 되고 사실 작년에 LG전자 굉장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근의 흐름 좀 약간 시장 안 좋은 데서 약간의 퍼포먼스가 나오기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살짝 좀 죽었죠. 매수 가격을 딱 보면 어디에서 살까 제가 샀었을까 한번 맞춰보면 네. 요날 뭐 아니면은 최근에 요게 자리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주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누구나 다 똑같은 감정 좀 같죠. 요 부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급등한 걸 따라잡은 거는 잘하셨다고 할 수 없지만 수익 났을 때 안 챙기시던 부분은 조금 좀 그렇고요. 요 자리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뭐 차트만 봤을 때는 뭐 누구나 사고 싶고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자리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사실 LG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사실 자동차 전장 쪽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미래 유망 어떤 섹터지만 실적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좀 잡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고 조금 거래량 터질 때 추가 매수 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네, 네 번째 종목 LG전자는 지금은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